안녕하세요. 저는 강가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이고 오늘은 월요일이고 출근 전에 씻으려고 합니다. 주식 유튜브 영상을 들으면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사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어렵기는 한데 서당계 정신으로 들어봅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 부부가 일주일에 얼마나 돈을 쓰고 사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맞벌이 부부고 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둘 다 엄청난 짠돌이 짠순이라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 배달음식 한 번에도 벌벌 떨었는데 요즘에는 이래저래 돈을 많이 쓰고 있네요. 나중에 결혼을 하긴 할 텐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의 모습이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돈 쓰고 사는지 별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켜두시고 다른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입니다. 아내는 재택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출근을 해서 제가 다니는 회사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월세 90은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비싼 가격에 비해서 방이 크지는 않습니다. 1.5룸이고 10평 정도 됩니다. 화장실만 보고 되게 큰 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화장실만 쓸데없이 크네요. 저희 집 주방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냉장고랑 가스레인지는 옵션이고 전자레인지랑 밥솥은 저희 겁니다. 이곳은 주방 겸 거실 겸 아내의 재택근무 사무실인데 아내는 화면 오른쪽 구석에서 일을 합니다. 주방 바로 옆이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일하면서 계속 입덧을 하는데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고 미안하고 그렇네요. 결혼 예정이시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방 옆에 책상을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집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는 중입니다. 시간당 몸값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건강하게 사 먹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많은 부류의 분들은 도시락이라도 싸서 돈을 아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는 권태기가 세게 와서 정신 못 차리고 사 먹을 때가 많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는 삶이네요. 20대 중반에 대학 복학하고 나서도 돈을 아낀다고 도시락을 싸곤 했는데 그 짓을 1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뭔가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고 계신다면 생각보다 그 일을 원치 않게 오래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회사 일처럼요. 점심에 아내가 먹을 밥이 없어서 밥을 해놓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 보는 분 중에 아내가 임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아내분께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 계시는 분이라면 보통 한번 열어보고 출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입덧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이네요. 출근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걸어서 출퇴근하니까 대중교통비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월세가 90만원인데 대중교통비가 안 들기 때문에 월세 85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주식을 먹습니다. 간단하고 알차게 잘 나오는 편인데요. 예전에는 좀 별로였는데 계속 별로라고 회사에 얘기했더니 요즘에는 잘 나오게 됐습니다. 역시 한 번이라도 지져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맛있는 아침에 익숙해질 때쯤 차라리 점심을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라도 어디냐 싶어서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회사에서 조식이나 중식을 주면 악착같이 챙겨 드세요. 하루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회사 돈으로 채울 수 있다면 개이득입니다. 신입 때 다니던 회사는 점심, 저녁, 야식을 다 줬는데 식비가 거의 들지 않아서 돈을 열심히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석식이랑 야식은 야근이나 철야를 해야 주는 거였는데 당시에는 식비를 아낄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마냥 좋아했었네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니까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당장 멈추시고 일찍 퇴근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괄 임금제인 회사에 다닌다면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점심은 아침에 준비한 도시락을 먹습니다. 무지출이니까 즐겁게 도시락을 즐깁니다. 점심은 현미밥이랑 불고기 무생채입니다. 회사에는 보통 외식파랑 도시락파, 도시락 시켜 먹는 파, 편의점파로 나뉩니다. 저는 보통 도시락파고 가끔 편의점파가 되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유자씨가 입덧을 하고 있다 보니 그때그때 먹고 싶거나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음식이 매번 바뀌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신하기 전보다는 외식이나 배달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핑계로 만난 음식을 마구 먹고 싶은 거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임신 기간에 서운해하게 하면 평생 간다는 말을 주변 유부남들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기는 쓸데없는 의문을 입 밖으로 내서 아내에게 묻거나 하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집 근처 돈가스 집에 왔습니다. 정식 하나랑 생선가스 하나를 시켰습니다. 음식값은 24,000원이 나왔네요. 간만에 생선가스 먹으니까 맛있어요. 집에 왔고요. 티셔츠를 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꾸며도 안 되기 때문에 옷은 거의 안 사는 편이긴 한데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들이 다 너무 오래돼서 조금 사려고 합니다. 보통 검은색 티셔츠를 많이 사는 편인데 살 때마다 싸면서도 오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사려고 하다 보니 선택 장애가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뭔가 하나씩은 부족해서 늘 어렵습니다. 특히 검은색 티셔츠는 빨래를 하고 나면 먼지가 붙은 게 너무 티가 많이 나서 고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고르고 골라서 프린트 스타라는 티셔츠를 배송비 포함 17,100원에 2장 구매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빨래하고 나서 다른 티셔츠들보다 먼지가 너무 많이 붙어서 앞으로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되게 건조기가 있거나 돌돌이 하는 게 취미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네요. 아내와 같이 빨래를 넣습니다. 월세방에 옵션으로 있는 통돌이 세탁기로 빨래를 하는데요. 집에 해가 잘 안 들어서인지 통돌이가 오래돼서인지 빨래를 하고 나도 냄새가 날 때가 자주 있어서 냄새가 날까봐 사람들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약간이라도 거리를 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때는 건조기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서울 처음 올라와서 반지하 살 때도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빨래를 널고 알바미에게 동화를 읽어줍니다.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면 아기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해봅니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번 영상에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유자씨도 출근하는 날입니다. 같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유자씨는 화요일에 수인 분당선인 오리역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가 빨리 생길 줄 알았다면 유자씨랑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으로 갔어야 했나 후회가 조금 되긴 합니다. 아내랑 저랑 회사 중간을 찾았더니 용산 아니면 강남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엔 집을 못 구했습니다. 아무튼 컨디션이 조금 덜 나쁠 때는 출근길에만 택시를 타고요. 진짜 최악일 때는 출퇴근 모두 탑니다. 오늘은 출근길에만 타고 43,300원을 썼다고 합니다. 저희는 차가 없으니까 이 정도는 쓰자 해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출근합니다. 오늘도 조금 귀찮았지만 무사히 도시락을 쌌습니다. 오늘도 일찍 출근한 덕분에 주식을 성공했습니다. 동족을 먹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콘서트에 간다고 합니다. 티켓값만 들었을 때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과연 있을까 싶은 꼰대 같은 생각이 마구 들기는 했지만 각자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 가끔은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합니다. 저의 경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불행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유자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에 그렇게까지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든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료 직원은 성시경님 콘서트에 간다고 하는데 좀 부럽네요. 저도 성시경님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도 도시락으로 무지출에 성공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강남에 갑니다. 제 지인인 자유몽님께서 최근에 부동산 책을 쓰셨는데 공동 저자분들과 강연회를 한다고 하네요. 종로구 쪽에 살다 보니 생각보다 강남에 갈 일이 많지 않은데 오랜만에 강남 방문이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강남 논현동에서 몇 년 동안 살아서 괜히 고향 방문하는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강남도 저를 그렇게 반겨줄지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아직 차는 없고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니멀리즘에 한참 빠졌을 때 차 없이도 아이를 키우는 대단하신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임신 중인 지금도 생각보다 가끔 차 쓸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소카와 택시를 잘 활용하고는 있는데 가끔 돈을 이렇게 쓸 거면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자유몽이라고 하고요.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강연회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분이 좌유몽님이고요. 좌유몽님과는 4년째 알고 지내고 있는데요. 좌유몽님 블로그 오랫동안 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었는데 부동산 지식적으로나 마인드적으로나 도움이 많이 되어서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쓰신 책 가격은 15,000원인데 1억 5천을 벌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시네요. 책 한번 읽어보시고 1억 5천 못 버시면 자유몽님 블로그로 쪽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몽님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생활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자산가가 되셨는지 요즘 시대에 왜 꼭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찻집 구매할 때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영업을 당해서 좋지 못한 물건을 소개받았듯이 유명하지만 믿지 못할 새끼들, 믿지 못할 분들도 있는데요. 자유먹님은 제가 4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믿을만한 전문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먹님의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자유먹님 네이버 블로그나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 아직 뭐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좀. 아직 200명밖에 안 돼가지고. 자유먹님 강연에 이어 가슬러님께서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가슬러님도 직장인이시고 부동산 투자자인데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네요. 투자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분 탓이겠죠? 아무튼 가슬러님은 직장인들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상가 투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 상가 투자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보통 상가 투자라고 하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의를 듣고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알게 된 건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자식 셋을 혼자 키우셨다고 하네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열심히 공부했고 대기업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마지막으로 호톤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인 투자자이시고요. 직장인들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플러스 P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액이 아니라 돈이 거의 없어도 투자가 가능한 투자 형태였습니다. 물론 공부가 많이 필요할 테고 잘 알아보고 해야겠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도 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투자가 어떤 건지 초보 때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자분들과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강의 끝나고 간단히 사인회를 하셨는데 한 분 한 분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쉬는 시간에 저도 구독자분들께 사인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인이 따로 없어서 어리버리 되다가 제 본명을 써드리고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가 잘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에너지가 넘치고 투자에 대해 엄청 열정적이셨는데요. 저 같으면 투자로 저 정도 성과를 냈으면 그냥 대충 살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반성이 많이 되는 술자리였습니다. 저도 그만 나태하게 살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저는 술값은 빼주셔서 공짜로 얻어 먹었네요. 돈 많은 형들이니까 스리슬쩍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고요. 강의장에서 만난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뜯어보니 소금이었는데요. 요리할 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날씨가 쨍쨍한데 우산을 갖고 출근하는 건 회사에 여분의 우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꼭 우산이 하나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퇴근길에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사는 일 따위는 우리의 인생에 없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도시락 대신에 컵밥을 들고 출근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회사 원두커피 대신에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어제 폭풍 강연회 참석 때문인지 많이 피곤하네요. 공짜 치킨과 공짜 맥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겠네요. 능숙하게 한 손으로 정수기 물을 받고 한 손으로 섞어줍니다.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식을 먹습니다. 주먹밥이고요. 웃어보라고 하는데 크기 때문에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맛있게 먹어줍니다. 일찍 출근해야 조식을 먹을 수 있다 보니 연속 조식 먹기는 실패할 때가 많은데 3일 연속 성공 중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가져온 컵밥으로 무지줄입니다. 오뚜기에서 만들었고 정모님께서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퇴사한 동료 직원이 회사에 왔습니다. 사내 카페에서 복지 포인트로 커피 한 잔 사주며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저랑은 다른 팀이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 회사에 한 명도 없다고 조금 슬퍼했습니다. 장기 근속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입니다. 결혼 축하한다고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3만원짜리를 주고 갔습니다. 사실 제가 초대를 못했던 거라 받으면서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당분간은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근하고 집 근처 마트에 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퇴근하고 아내와 이마트 같은 곳에서 쇼핑하는 작은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네 마트에 자주 오는 건 집 근처에는 이마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네 마트에서 소소하게 장 보는 편이 생활비를 절약하기에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마트에 올 때마다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잘 참아내 줍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이렇게 유혹이 많은데 대형마트는 유혹의 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트에 온 건 아내가 계란말이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케찹이 집에 없기 때문에 하나 샀고요. 점심도 오뚜기, 케찹도 오뚜기입니다. 케찹인 줄 알았는데 오뚜기 케찹이었어요.
피읍 받침입니다. 처음 알았네요. 마트에서는 6,020원을 썼습니다. 유부초밥도 하나 샀어요. 두부도 하나 사고. 집에 왔습니다. 계란말이를 할 거고요. 계란은 총 6개를 넣었습니다. 저란 남자 아내에게는 아끼지 않습니다. 당근과 파를 썰어줍니다. 레시피는 딱히 없고 그냥 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당근이랑 파까지 들어간 고급 계란말이는 자주 해보지 않아서 얼마큼 넣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저처럼 감이 없는 분들은 레시피를 보고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뭔가 양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파랑 당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란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네요. 토론에서 12년째 근무 중이시고 관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비가 안 들죠. 저녁을 먹고 마트에 다시 왔습니다. 유자씨가 입덧 때문에 다양한 음료를 찾는데 오늘도 사러 왔습니다. 두유랑 초록 매실이랑 암바사 사고 11,830원을 썼습니다. 암바사는 먹어보더니 탄산이 별로라서 밀키스보다 별로라고 합니다. 티셔츠가 배송 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 좋은데 먼지가 너무 잘 묻습니다. 평생 정착할 티셔츠 찾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혹시 빨아도 잘 안 줄어들고 먼지도 잘 안 묻고 가성비도 좋은 티셔츠 알고 계신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자씨 회사 대표님께서 태교에 좋은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알밤이랑 유자씨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요. 아침부터 이불 정리를 합니다. 하루 시작이 조금 더 상쾌해졌네요. 아침은 안 사먹고 집에 있는 음식들로 식사를 했고요. 유자씨가 집에 있기 조금 답답하다고 해서 집 근처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받은 티셔츠를 싸게 산 것 같다고 유자씨에게 자랑을 했는데 유자씨는 오늘 입고 나온 후드티를 15년 동안이나 입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늘의 절약 배틀은 패배인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강한국 작가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절약하고 투자해서 언젠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산책을 조금 하다가 유자씨가 힘들어해 길가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 있는 테이블인데요. 주변에 왔다가 카페를 가기에는 돈이 아깝고 앉아서 쉬고는 싶을 때 자주 이용합니다. 인기가 좋아서 오늘도 한 자리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집 근처에 이런 장소를 많이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앉아있다가 구독자분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요. 혹시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코를 파거나 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얌전히 책만 읽었습니다. 나들이를 마치고 집에 올 때 택시를 탔는데요. 그런데 택시에서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려서 택시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잘 챙길 걸 하고 후회 중입니다. 예전에는 도시락통을 버스에 놓고 내려서 노봉산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은 DMC 역으로 갑니다. 어쩌다 보니 원치 않는 서울 여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택시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의 무선 이어폰을 되찾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나 봅니다.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이 에어팟을 살까 싶었는데 아직은 헤어질 인연이 아닌가 보네요. 집 가는 길에 아내의 심부름을 합니다. 뭐 먹자고 하거나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달달한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아내와 저의 건강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금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아는 동생이 회사로 찾아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 중인데 조언이 필요해서 온 것도 있고 이 친구도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랑 유자씨를 위한 선물도 사왔다고 하네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안에서 먹는 게 조용하고 먹기도 편해서 사무실에서 같이 시켜 먹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친구라 제가 사줬습니다. 저는 한 달 용돈을 20만원으로 정하기는 했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만원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버스비나 회사 점심값도 용돈에 포함이고요. 유튜브 관련된 모임이나 만남에는 별도 통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20만원으로 업무적인 만남이나 유튜브 관련 친분을 쌓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업무 관련된 모임을 안 만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만남이나 모임이 자주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유자씨가 유산균을 시켰네요. 그 전에 먹던 유산균이 남아있긴 한데 이건 임산부를 위한 유산균이라고 하네요. 임신하고 나면 변비가 오기 쉬워서 유산균도 꼬박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자씨 먹기 편하게 포장 뜯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 스윗하죠? 저녁은 냉동실에 있던 삼겹살입니다. 아마 예전에 장모님께서 주신 삼겹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책 나왔습니다. 유자씨의 체력을 위해서. 너무 또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안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저희 집이 조금 이제 작잖아요. 애기 짐까지 놓을 공간은 없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유자 씨가 회사에서 이제 촬영 일 같은 걸 하는데 사무실이 이수역 근처여서 이수역으로 갈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처갓댁 근처로 가려고 했는데 아마 어디 또 딴 데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직 미정이라서 내일 이제 처갓댁 가서 같이 점심 먹기로 했는데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어디로 가실지.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처갓댁에 갑니다. 사실 어버이날은 원래 내일이긴 한데 그냥 오늘 가기로 했어요. 유자씨는 눈 건강에 진심이라 선글라스를 꼈네요. 엄청 비싼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임산부석이 비어 있을까요? 실패입니다. 임산부석에는 유자씨보다 배가 더 많이 나온 꼬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쪽이 임산부라 구석에 서서 갔습니다. 처갓댁 근처 갈비집에 왔습니다. 처남도 와서 5명이서 점심을 먹었네요. 양가 생신 때는 식사 대접을 하고 용돈을 드립니다. 공평하게 딱 맞춰서 드리고 있는데 얼마인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고깃값은 10만 6천 원이 나왔고요. 밥 먹으면서 장인 장모님께서는 이사를 어디로 하실지, 저희는 어디로 이사를 갈지 의논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이사를 어디로 할지 확정이 안 되셨고 가을쯤에 예정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서울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희 동선에 맞춰서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유자씨 출퇴근 편하게 동작구나 관악구 쪽에서 구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부터 열심히 알아봐야겠네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일주일 가계부를 보여드렸는데요. 식비랑 용돈으로 14만원 정도 쓰고 임신 관련해서 8만원 정도를 썼네요. 상황이 바뀌어서 지출이 늘어났다 치더라도 영상을 보다 보니 간식값은 좀 줄여야겠다 싶고요. 배달 음식을 먹더라도 조금 더 건강한 것들을 시켜 먹어야겠다 싶네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얼마큼 소비하시나요? 계획한 대로 소비하시고 일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